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내 기술주 괜찮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전쟁이 정말 가장 큰 위협인지 한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전쟁과 주식시장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좀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자료가 말하는 미국의 진짜 속내, 그러니까 AI 패권을 향한 큰 그림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리스크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럼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사도 괜찮은 걸까 하는 질문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란이나 다른 지역에서 분쟁 소식이 딱 들려오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거 시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주가 떨어지겠네? 이런 걱정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정말 주식시장, 특히 우리 기술주의 가장 큰 위협일까 하는 거죠. 이 자료는 이 통념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그런데 이 자료는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굉장히 두발적이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자료는요, 해답을 찾으려면 전쟁 같은 시끄러운 헤드라인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미국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냐고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그 엄청난 생산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아예 다른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40조 달러. 이게 바로 미국이 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짜고 있는 모든 전력의 배경에는 바로 이 천문학적인 빚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미국의 3단계 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중국과 경쟁하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판에서 싸운다. 즉, 제조업이 아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그 기술 경쟁의 핵심이 뭐냐? 바로 AI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그렇게 AI로 일으킨 경제 성장, 즉 GDP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이 거대한 국가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혁명이 단순히 기술 패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안정까지 책임지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AI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다른 글로벌 이벤트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료의 주장대로 전쟁이 진짜 리스크가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리스크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꺾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진짜 변수는 딱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전쟁? 아닙니다. 또 다른 팬데믹? 그것도 아니에요. 이 분석이 지목하는 단 하나의 진짜 장애물은 바로 미국의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모든 AI 혁명의 동력이 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요. 자, 그럼 전쟁과 금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정학적 갈등, 예를 들어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를 수 있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물가,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뭘 해야 할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겁니다.
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유가를 자극해서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방아쇠를 잠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AI 전략을 위협하는 진짜 리스크라는 거죠. 미국 행정부가 이란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 거시적인 분석을 좀 더 구체적인 곳으로 가져와 보죠. 바로 이 자료에서 예시로 든 삼성전자입니다. 이 자료의 결론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만들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좋은 가격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엉뚱한 변수인 전쟁의 겁을 먹고 주식을 던질 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7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 정도 실적이면 전 세계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불일치가 보입니다. 이 자료가 그걸 딱 짚어내고 있는데요. 왼쪽에 삼성전자와 오른쪽에 아마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버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탑5 수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 즉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어때요? 12위권으로 뚝 떨어지죠.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아마존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신뢰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장 가치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반으로 한 잠재 가치 사이에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2배 이상 상승할 잠재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리스크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일까요? 아니면 바로 여기 중앙은행 회의실에서 내려지는 금리 결정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